예, 안녕하십니까. 하우승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또 찍습니다. 솔직히 같은 타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보완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더 이상 우리가 달러에 의존하지 말고, 사우디 왕세자한테, 야, 석유, 원유, 그거 그냥 원화로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수출해서 달러 벌려고 애쓰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차원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회사의 탄생입니다. 이게 이제 그 첫 번 컨텐츠 내용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좀 많이 준비가 못 됐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392년, 1492년, 1592년. 뭐 여기 지금 보시는 분도 좀 있긴 한데, 1392년에는 이성계 아니고 세종대왕의 할아버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성계 이방원이라고 주로 하지, 태종 이렇게 잘 안 부르잖아요. 그건 아마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로부터 불려왔던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을 이도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 거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부터 민심이 왕으로 인정해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성계 할아버지가 이제 그 나라를 열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 기반이 된 가장 큰 힘, 한글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나라의 기반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여튼 1392년에는 조선이 건국이 됐습니다. 1492년에는 뭔 일이 있었을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아시아라고 생각했지 아메리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발견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5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 구성은 저도 제가 짠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100년 사이에 이 지구에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건국을 했고, 그 100년 후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고, 임진왜란이 또 그 후에 100년 된 사이에 여러 의미심장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스페인 세비야 성당에 가면 이게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관이라고 적어놨네요. 보통 보면 이제 유럽의 유명한 사람들은 성당 지하에 관을 둬서 이상한 무덤 형식을, 무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관을 거기에 이제 안치를 하는데, 이 관은 붕 떠 있어요. 콜럼버스가 유언을 했는데, 나는 죽어도 스페인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 라고 했더니, 이 인류 역사상 이런 어마무시한 스토킹이 발생을 하는데, 콜럼버스의 관을 갖고 와서 유언대로 붕 띄워놓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저는 현재의 주식회사 개념이 동인도 회사나, 그 다음에 네덜란드 회사, 이게 이제 더 주식회사에 가까운데, 그래도 콜럼버스로 주식회사는 아니더라도 회사의 개념, 회사가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이 전 콜럼버스로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간 게 있고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온 게 있는데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질병, 병균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물론 이제 콜럼버스가 갔을 때는 이제 뭐 향신료를 찾으러 그 인도로 가거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간 거 보면 옥수수, 쌀, 밀 다음에 3대 식량 작물이죠. 고구마, 감자, 토마토. 이거 감자, 고구마도 다 7대 식량 작물입니다. 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배고픔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마토, 유럽 사람들 엄청 먹잖아요. 스파게티, 뭐 피자 다 들어가는 식재료. 고추. 고추는 우리가 많이 먹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질병으로는 매독. 콜럼버스도 매독으로 걸려서 죽었다고 하던데 뭐 맞는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과거 얘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반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간 걸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마초와 양귀비가 있습니다. 남미 대륙에서 아직도 이것들 심어 재배하면서 그 정권이랑 그 싸움도 하고 이게 이 1492년 콜럼버스 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흡기 질환, 인플루엔자, 장티푸드, 천연두.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남미 쪽, 중남미 쪽을 갔었을 때 당시 그쪽에 사는 토착민들은 석기 무기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총기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무력에서 이제 군사력에서 너무 열의에 있어서 쉽게 멸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듣도 보도 못한 지금의 코로나처럼 갑작스러운 질병이 북한에서 발생한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에다가 식량 자원을 공급해줘서 번영할 수 있게끔 했고 아메리카는 유럽에서 온 병균 때문에 박살이 나는 그런 좀 아이러니컬 일이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스페인은 이 식량 때문에 먹고 살만해지니까 콜럼버스를 기리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에 끼친 영향이 없다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갖고 관을 또 유언대로 관을 들어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여하튼 프로젝트 펀드가 됐던 아니면 주식화가 됐던 도전 정신, 탐험 이런 것들은 새로운 파괴도 만들지만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콜럼버스를 높이 추앙하는 그런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엉뚱한 얘기인데 성병과 호흡기 질환, 코로나 검진 잘하는 국내 업체가 CGN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생뚱맞은데. 여하튼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로부터 제안을 받는데 자기가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 수익의 10%를 나를 다오. 그 다음에 식민지의 총독을 나를 지켜다오. 그 총독은 아들에게 상속이 되게끔 해다오. 당시 유명한 탐험가 마젤란은 5%를 원했는데 콜럼버스는 과감히 10%. 그 당시에 상당히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사벨 여왕은 이사벨라라고도 하는데 옆나라 포르투갈에서 북서부
아프리카에 가서 좀 약간 벌어오니까 그거를 좀 약간 질시하는 마음도 있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과감히 콜럼버스에게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수익, 이익을 찾기 위한 탐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 이제 현대 회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뭐 ESG 이런 얘기하고 그런 개념으로 들어갈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저 멀리 바다로 가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 벼락 같은 게 있다. 그 다음에 천문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교육을 위해서,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이제 저기 아시아로 가는 거였지만, 식량도 챙겨가야지, 교육할 물자도 챙겨가야지, 여차하면 싸울 수도 있으니까 군사도 챙겨가야지, 어마무시한 그 자금이 필요한데, 이사벨 여왕이 개인적으로 자기 왕관을 대주교한테 팔면서까지 돈을 마련해서 이 스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뭐 프로젝트 펀드긴 하지만 회사의 개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세한 얘기는 잠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592년 얘기를 좀 하면, 아까 여기서 보면은 고구마, 감자, 고추 있잖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스시마에서 고구마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감자는 청나라에서 받았고, 이제 스시마는 이제 대마도죠. 그 다음 이제 고추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밍밍한 김치, 백김치 같은 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몇 년도에 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없어서. 그러면 뭐냐,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콜럼버스가 고구마, 감자, 고추를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갔는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직접 오지 않고, 한 쿠션 먹고 왔던 거죠.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류 진화사에서 조선은 점점 소외돼 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조선말, 그 다음에 일제강점, 이게 다 이 당시부터, 요때부터 1492년부터 뒤처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좀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삼천포로, 잘 가다 삼천포로 빠졌다, 이런 얘기 왜 나온지 아세요? 이것도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일본으로 돈 벌러 밀항을 하러 갑니다. 밀항을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선장이, 야, 일본 다 왔으니까 내려,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 옷으로 갈아입고, 탁 내렸더니 이제 배는 이제 잽싸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잘 가라고, 나 이제 일본에서 돈 벌어 가야지, 뭐 이런 생각 했는데, 막 경찰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해 하는데, 이 달려온 경찰이 일본 경찰이 아니라 삼천포 경찰이었던 거예요. 이제 선장이 잘 가다가 일본에 안 내려다 주고 삼천포에 내려져서 이제 뭐 잘 가다 삼천포로 빠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별로 재미없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과거지사를 좀 감성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요 중간 시점, 92년이니까 45년, 뭐 요쯤에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한 섬에 표류를 해서 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에 뒤지기 시작할 위험에 이제 처한 것 같은데, 이 포르투갈 상인이 그 성주? 뭐 하여튼, 한테 총 한 자루에 2억 원, 지금 시세로 한 2억 원 정도에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부에 보고를 했더니, 야, 이건 너무 좋다. 마구 사고 기술도 전수 받아.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임진왜란을 준비하게 되는 그들의 자신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조선의 무기 현자총통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이즈별로 이제 총통들이 있는데 고려말 최무선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전쟁 준비를 해 두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시죠. 뭐 전략도 좋고 준비도 잘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잘 했겠지만 거기 또 부하들도 잘 다스리고 그것도 국민들이나 뭐 그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 힘을 다 끌어내고. 근데 저는 이 기술이라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조총의 발사 거리는 100m입니다. 화살은 한 150m 돼요. 근데 성 파괴력이나 그다음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다음 연사 능력. 근데 이 총통은 당시 기준으로 해서 뭐 1200보, 뭐 900보 이렇게 이제 사거리를 하는데 100m짜리와 뭐 1200보 하면은 뭐 1km 정도 그 정도 내려오는데 100m와 1000m 차이가 크잖아요. 육지에서는 뭐 기동력도 있고 뛰어다니지만 배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멀리 쏘는 쪽이 이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님이 위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물리적인 기술력 이 차이가 승패를 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불량기라고 평양성 정투에서 명나라가 썼던 건데 이 역시 또 서구에서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도 무기에서도 또 우리는 한 쿠션을 못 받은 거죠. 그냥 고려 말에 최무선이 만든 화포. 근데 화포는 그 최무선이 만든 화포가 전 세계 최초로 한 포, 배에 쏘선 포, 최초였다는 설이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이거를 뭐 옳다 그러다 따지고 그러는 게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정도 앞서고 그 뒤로는 계속 기술력에서 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보면, 뭐 이러저러한 경우로 해서 이제 결국적으로 이제 또 그 청나라가 영국이랑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2대 29로 싸웠답니다. 아편전 당시. 그럼 이는 누구냐?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29는 그 청나라 배의 숫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은 영국 배는 목선이 아닌 철선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은 그 청나라는 여기 보면 도시 있잖아요. 물론 뭐 저기 그 영국 배에도 있지만 도시 있지만 그 청나라 배는 범선, 바람을 주 동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영국 배 같은 경우는 증기 기관을 썼었던 겁니다. 그래서 2대 29로 붙었는데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화포의 거리도 달랐겠죠. 2대 29로 싸워서 27척이 여기 보면 이제 불타버리고 파괴되고 두 척이 이제 겨우 내빼가지고 겨우 살았다 뭐 이렇게 돼서 이 인류 문명사에는 기술력이 군사력이고 군사력의 차이가 이 경제적 능력까지도 다 연결되는 그런 과거사를 잠깐 삼척포로 빠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콜럼버스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더 비중을 많이 뒀는데 2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